지난주에 이어서 윤치호의 일기 1886년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건데요. 이때는 윤치호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공부한 얘기 혹은 조선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얘기, 주로 이런 것들이 크게 중심이 됩니다. 이번 연도엔 이제 쭉 공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제 초반 1, 2월 달에는 또 감기로 고생하면서 시험 본 얘기, 그리고 서원에서 주로 책을 본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6월로 오면 휴가를 많이 하는데요. 본넬 선생이 계속 안 나와서 계속 휴가하거나 아니면 알렌 선생이 대신 가르쳐요. 그래서 걱정이 된 윤치호는 이제 저녁 때 선생을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많이 아팠네요, 선생님이. 그리고 윤치호 너무 잘 울어요. 마음 여린 사람 같으니. 그리고 이날 자연계의 기생충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네요. 그리고 이때 미국 소설도 많이 읽어요. 그때도 또 소설을 읽었는데 번역된 말이니까 이게 무슨 책일지가 되게 애매하네요. 그리고 7월 12일 갑신년 우정국, 이거는 갑신정변. 그래서 갑신정변이 갑신년에 우정국 오픈식 때 있었던 일이고, 혈은 이게 피, 연은 연애할 때 연. 그러니까 갑신년에 피의 잔치에서 있었던 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땐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본넬 선생이 이렇게 해놔라 해서 이렇게 쭉 했다는 내용. 7월 24일 이날 시험도 잘 봤고, 7월 25일 마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길래 이게 한자를 보니까 영리,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리, 심리는 4kg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할 때 영, 그래서 영국에서 부르는 리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일은 마일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일기에는 영리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9월 11일 이날은 영국 서점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영어 고전들을 사서 읽고요. 또 일본 서점에 가서 중국의 연역과 지도를 알 수 있는 책, 그리고 수진사서, 네 가지의 어떤 얘기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9월 24일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한테 이제 미국 유학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윤치호 아빠는 반대를 해요. 사실 윤치호도 미국에 유학을 갔으면 더 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승만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거든요. 이승만 아빠는 가라고 허락을 해줬고, 윤치호 아빠는 가지 말라고 했고, 그렇다고 또 아빠 말 잘 들은 것도 어떻게 보면 조선식 효자였던 거죠. 작년 1885년에 배신한 사람들 있죠. 통수친 사람들. 그 양군의 소식이 나오는데, 1885년에 이 양군이랑 민영익이 셋이 같이 떠났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양군이 민영익의 돈을 훔쳤대요. 그러니까 셋이 통수치고 떠났는데 그 둘이 또 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민영익에게 16,000냥을 훔쳤다는데 거처를 모른다. 돈이 왜 이렇게 많냐? 의심스럽다. 그리고 민영익은 아직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2월 28일 오후 1시에 이양봉이라는 사람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랑 또 같이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해 들으니 양군이 변수와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둘이 돈 갖고 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고, 근데 이 양군이 미국 가기 전까지 이제 사람들은 윤치호가 이 양군을 꿰어서 상하이에 숨긴 걸로 의심하면서도 또 모른 척을 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양군이 이런 식으로 떠난 걸 알고 나서야 윤치호에 대한 의심이 풀렸다고 한다. 윤치호는 또 어이가 없는 거죠. 생각 밖의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이 모두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3월 20일 일본 신문을 보니까 상께서 칙령을 내려 노예법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윤치호가 굉장히 기뻐해요. 어찌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 일대 선거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1886년에 고종이 노예법 폐지한다고는 해요. 근데 말만 하는 게 고종의 주특기잖아요. 왜 말만 한 걸 알 수가 있냐면, 1894년 갑오개혁 때 가장 개혁한다고 했던 게 노예법 폐지거든요. 그때도 이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말만 하고 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뒤에 1896년 건양원년. 그러니까 건양원년은 건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 레이와 몇 년 이런 것처럼 황제의 칭호를 연도 앞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건양이 이제 고종이 지가 한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역사 초반에 막 제국 선포할 때도 연호는 광무 했던 것처럼 건양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이제 연도를 쓸 때 명나라 황제 이름 쓰고, 또 청나라로 바뀌고 나서는 청나라 황제로 이렇게 연도를 썼단 말이에요. 무슨 몇 년, 무슨 몇 년. 그래서 이제 제국이 됐고 내가 황제가 되었으니 내 맘대로 할 거다. 그래서 1896년 건양 원년 때도
또 노예제 폐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말은 했지만 사실상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윤치호는 이걸 보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윤치호가 근대 국가를 꿈꿨던 사람이니까 기뻐할 수밖에요. 5월 1일 이날 밤 가고시마의 이지번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 마을은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 자손들은 도자기를 업으로 하며 마을 안에 약 1000여 호가 있는데 사뭇 존경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조선 도공들이 임진왜란 때 끌려가잖아요. 지금도 보면 아리타 도자기 이게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조선 도공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일본 도자기를 엄청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사도 있어요. 그 이삼평이라는 도공. 그래서 신사는 그 사람이 신이 됐다는 거니까 도자기의 신이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 조선 도공들이 천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된다고 해서 딱히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도자기를 좋아하니까 조선 도공들을 데려다가 야, 너 잘 만든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조선에 돌아오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고 요즘에도 인터뷰 막 계속 나오는데 그거 보고 막 한국 사람들은 아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아, 우리가 조선에서 온 건 맞는데 우리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대손손 일본에선 장인 문화가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추대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치호도 이때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건데 이때부터도 벌써 촌민의 언어 풍속은 일본 고유의 언어 풍속과 크게 다른 바가 있으며 여자들은 미색이 많고 사내들은 되게 용맹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니까 좀 다르다 이거죠. 외모 보면 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그래서 뭐 이런 조선 도공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6월 6일 이때 상하이의 서경신문을 보니까 주 미국공사 이런 것처럼 주 조선공사 파커시 소식도 듣고 그리고 또 일본 신문을 보니 박영효가 일본에 망명하고 나서 한동안 야마자키로 살았잖아요. 그 소식 듣는 거. 그러니까 갑신정변 멤버들 소식도 역시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영효가 상하이에 와 있다고 하더라 하는 소식. 또 6월 9일 이날은 한불조약 소식도 듣고 6월 25일 그러니까 그 절친 나가미군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가사키 친구한테 이제 편지에서 봤는데 조선 정부가 아빠 윤웅열을 유배 보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직 그 진위 여부는 알지 못하겠다 하지만 종일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 그리고 7월 1일 보니까 이게 다 유배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민씨 일족의 애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아주 민씨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죠. 7월 3일 들으니까 민영익이 불란서 프랑스 여관에 머물고 있다고 하기에 곧 거처로 갔다. 근데 여기서도 또 안 나오고 안 만나줘요. 이미 상하이로 한 달 전에 왔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돼서 찾아갔는데 또 안 만나줬다는 그런 내용. 7월 13일 포크 씨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가 이틀 전에 보냈는데 2번밖에 안 지나서 온 게 괴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런 게 이상하다는 거고 이제 포크를 방문했는데 못 만났다가 6시 반에 상봉해서 이렇게 회포했다는 걸 보면 재작년에도 만났던 사이인 거죠. 포크 씨는 갑신정변 개화당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했고 또 푸트가 미국 정부 허가도 없는데 서울을 떠난 것에 대해 이제 포크가 푸트를 비난하는 거죠. 근데 윤치호는 이제 푸트랑 같은 편이고 친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8월 5일 그러니까 갑신정변 멤버들 소식을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었는데 김옥균이 돈이 없어서 미국에 못 가고 불란서인들에게 붙들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왜냐면 같이 일본으로 망명했던 사람들 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갔는데 김옥균만 못 갔어요. 8월 22일 들으니 김옥균이 압송되었다고 한다 하고 김옥균 소식에 계속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김옥균이 쓴 시를 소개하면서 이 시를 통해 보건대 일본에서도 지금 대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날 일기에 이제 다른 내용인데 시사신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하고 있는 데니 씨의 월급을 중국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또 메릴 씨랑 본드 씨의 월급은 우리 정부랑 중국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 시키를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고용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빌리면서 항구를 저당 잡혔고
근데 우리가 돈을 못 갚아서 중국이 지들 맘대로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관 용리, 그러니까 용리할 때 리는 이제 관직. 그래서 세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명함에 대놓고 중국 제국 세관 직원이라고 썼다는 거죠. 조선에서 일하면서. 조선 전신국도 중국 전보국이라고 쓰고 있다. 완전 속국인 거네요. 9월 9일 이날 신문에서 보도하기를 친러파들이 조선을 러시아 보호국으로 삼으려다가 중국 관인들에게 발각되었고 텐진으로 압송되었다. 중국하고 조선 사이의 전선에 대해서는 중국 관보 말고는 너네는 쓸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 같은 나라의 정세라면 한 나라의 생존권을 천하에 둘도 없는 만이의 수중, 그러니까 만이 할 때 이 이자가 오랑캐. 그래서 중국을 오랑캐라고 욕하고 또 못 알아들을까봐 다시 한번 옆에 진화라고 첨부를 해놨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생존권을 이런 오랑캐 같은 청나라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국토를 다른 문명한 나라에 맡기어 과중한 세금과 악한 정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 말이 결국 윤치호가 나중에 일본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약간 여기서도 보이는데, 이젠 중국인이 조선을 막 쥐락펴락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윤치호가 생각할 땐 이런 미개한 중국인이, 그러니까 이런 오랑캐 같은 청나라에게 우리나라를 맡기느니 차라리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맡긴다면 일반 조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을 낼 일도 없고 악한 정치라든지 뭐 민시라든지 이런 정치에서 고생을 안 할 거다. 9월 11일 일본 신문을 보니까 민영익이 근자에 중국 배를 타고 텐진으로 갔고 내관 2명이 어보, 그러니까 왕의 도장을 위조해서 감옥에 갔다. 그 2명이 러시아의 보호를 청하는 일을 꾀하다가 파면되었다. 이런 소식. 10월 17일 김영섭이라는 조선 사람의 거처로 조씨라는 사람을 방문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흔쾌히 맞아주었는데, 그러니까 민영익이 텐진으로 가지 않고 상하이로 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종 두 사람을 데리고 곧장 홍콩으로 갔다더라 하는 소식도 듣고, 그리고 6일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도 개화파였는데 그 갑신정변파랑은 일찍이 손절한 사이인데 뭐 그 사람 소식도 듣고, 또 들으니 지난번 한국과 러시아 밀약에 관한 일로 돈관, 위안스카이 중국 사람들이 김하구에 대해 살해 요청을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김하구는 1885년에 그 돈 많았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김 씨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어도 우리나라 말에 죽어야지 왜 중국 사람 말에 죽어야 하냐 하고 벼슬을 버리고 북쪽으로 갔다. 이거에 대해서 윤치호가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때 자기가 듣기로 7, 8월 사이에 나라를 떠날 거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맞았다. 가히 때를 알아 진퇴하고 시기를 보아 능히 결단을 내리는 인사라고 하겠다.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윤치호 일기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디스를 하지 별로 칭찬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부터가 왕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가 있죠. 왕은 정말 기계처럼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 존재인데 전에도 이미 이런 기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치호가 한창 조선에서 막 입시할 때 일찍 가서 만나려다가 못 만나고 다시 저녁대학 가서 만나고 했던 거. 1884년에 두 사람과 같이 해천춘에 갔고 마차 타고 서원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이 이양봉이 나를 헐뜯은 일을 알려주었다. 올해 초에 만났던 그 사람이 윤치호 욕을 또 뒤에서 했네요. 10월 22일 이날 밤에 이제 민영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공심이 있다면서 칭찬을 해요. 이게 조군이랑 아직 안 친해서 일부러 괜히 칭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건지. 어쨌든 은태가 윤치호를 왜 안 만나나 이걸 들었는데 전교가 있던 까닭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전교는 왕이 내린 말, 고종이 말한 건지 뭐 민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11월 6일 조희연을 만나 한담하다 김씨의 청으로 같이 동양다관에 가서 술을 2잔 마시고 11시경에 다시 같이 김씨의 거처로 돌아갔다. 또 같이 동양다관에 갔어. 근데 보면 꼭 동양다관에 갈 때 김씨의 청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갈라던 건 아니고 그냥 김씨가 가자고 해서 간 거다. 내가 말하기를 민영익이 공심은 아낄만 하나 근데 사람 받아들이는 아량이 없다고 했고, 조군은 한규설 욕하고 지들끼리 술 마시면서 뒷담화를 해요. 돌아오는 길에 조군과 어디 다리에 이르러 뭐 달빛을 밟으면서 한담했는데 마침 근처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가서 구경했다. 이거 보면 윤치호도 정말 조선인이야.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싸움 구경, 불 구경. 11월 19일 이때 한창 그 조희연이랑 김영섭 이 둘이랑 많이 어울렸는데 이날도 또 만나서
내일 조선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송별회를 해줘요. 조 씨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외채가 거의 3천만 원에 이른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김 씨가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지금 작은 배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관선, 하나는 상선이다. 세창양행. 그러니까 세창양행은 이게 외국에서 와서 만든 회사인데 요즘 말로 하면 상사. 그러니까 외국 물건 같은 거 들어와서 팔고 그런 것들. 아무튼 굉장히 컸던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빚만 있는 상태다. 만들 때부터 만들 돈이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빌린 돈을 계속 못 갚고 있는 거지. 권래에는 세창양행을 통해 서양 자파들 이런 거 엄청 사서 빚이 매우 크고, 또 동궁세자는 별도로 각색 무용한 물건들 이런 것들 사서 또 빚이 크고. 이거 보면 맨날 무슨 고종하면 막 선글라스를 낀 고종 그런 거 갖고 막 우리나라에서 또 이거 가지고 고종을 엄청 빨잖아요. 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랬다 이 들. 선글라스가 뭐가 필요해. 지가 밖에 나다닐 일이 뭐가 있어. 맨날 중앙에 처박혀서 일이나 하지.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세자도 무용한 거, 그런 쓸모없는 물건들 사다가 아주 빚진 바가 많다. 금년 8월경에는 세창양행 상인이 외화문으로 가 빚 갚을 것을 몫이 도촉하고 우리 정부에 인천에 세관을 잡힐 것을 강청하였다. 이것도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으로 따지면 애플 직원이 와서 외교부 가갖고 야 니네 왕이 쓴 돈 내놔 이런 거잖아요. 그때 외화문 대리독판 서상우는 대답할 말이 없어 병을 핑계대고 쥐가 도망치듯 숨어버려 감히 나와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화문이 텅 비었다고 한다. 한심스럽고 한심스럽다. 그치, 관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도망가서 외화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김 씨가 말하기를 이 불쌍한 게 우리나라에 비교할 데가 없다. 베트남, 미얀마 다 불쌍한 나라였는데 그 두 나라는 이미 멸망해서 없고 불쌍한 나라는 우리만 남았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민영익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처지 아니냐. 그러면서도 외국에 나와서 지만 살찌우고 있고 스스로 절약과 검소를 말하면서도 계속 외국에 나가서 돈이나 쓰고 있냐. 지도 나라를 낭패다 말만 하고. 윤치호가 생각할 때는 조선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키우고 어진 사람들을 등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리석다 이거죠. 통곡할 일이다. 그리고 12월 30일 이렇게 또 불구경을 하면서 1886년도의 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900년도의 윤치호 일기로 넘어가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